방금 판소라지가 재빠르게 문을 돌려 들어봤을 때 거의 붙었다 싶을 정도로 등 뒤에 밀착했던 하얀 물체는 휙 사라졌고 그 순간 그 형체와 눈이 마주쳤다. 판소라지의 눈앞에서 번개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지긴 했지만 판소라지는 그 물체의 정체를 분명히 목격했다. 흰 수위를 걸친 사람 좀 없는 백골이었다. 판소라지가 학교 각시에서 접했던 표본 해골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표본 해골처럼 매끈한 것이 아니고 느들느들했지만 살아있는 생명감이 있었다. 마을의 묘를 이장하거나 개장할 때 본 해골들과도 생김새가 완전히 달랐다. 뻥 뚫린 해골의 눈두덩 안에서 붉은 빛이 감도는 눈알이 카멜레온처럼 이쪽 저쪽 튀듯 움직였다. 간담 크기가 운동장만한 판소라지도 붉은 해골의 눈과 마주쳤을 때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오싹한 오금이 온몸에 스파이크처럼 번졌다. 몸만 오금에 절인 것은 아니었다. 그의 늑도 일시적으로 정지 상태가 되었다. 잠시 심한 경련을 한 판소라지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아니다는 영혼은 없다. 비록 몸을 잃었을 뿐 귀신은 사람처럼 그들 나름의 법도가 있는 법이니라. 해인사 백년암 스님의 말을 상기하자 판소라지는 엄습한 두려움과 공포를 어느 정도 떨쳐낼 수 있었다. 마음을 평정하자 조금 전 본 것은 착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판소라지는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계단 두 계단 오를 때마다 등 뒤로 향한 의혹과 관심은 더 커지기만 했다. 움푹 파인 눈에서 번뜩이던 눈알의 해골이 언제 덮칠지도 모르고 발목을 잡아 넘어뜨릴지도 알 수 없었다. 붉은 눈의 해골을 마음에서 털어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그 흉측한 모습은 판소라지의 내리에 깊숙이 잠영되었다. 10계단쯤 더 오르는 동안 판소라지는 백년암 스님의 또 다른 말씀, 귀신 제압법을 기억해냈다. 귀신은 겁이 많은 놈이라 모든 소리에 민감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헛기침 소리라는 가르침대로 단전에서 올라오는 헛기침을 3번 했다. 그때 오른쪽 낭떠러지 나무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마치 낙엽 긁는 소리 같았다. 사그락 사그락. 소리나는 쪽을 곁눈으로 쳐다봤다.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서 있는 나무 뒤에서 하얀 옷자락이 보였다. 어른은 아니었다. 어린 소녀 같았다. 왼쪽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들렸다. 역시 곁눈으로 쳐다봤다. 골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머리 없는 해골의 모습이 반쯤 보였다. 판소라지는 걸음을 멈추고 비에 젖은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른쪽 나무 뒤의 해골은 하나가 아니었다. 아래쪽 나무 뒤에도 나타났고 금세 그 위의 나무가지에도 해골이 걸렸다. 사방이 해골들과 형체들로 둘러싸인 것 같아 판소라지는 일단 계단에 주저앉았다. 두려움을 잊기 위해 차분하게 허공을 향해 말했다. 내가 여지껏 한 번도 원한 살려는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귀신이든 요물이든 내게 서운한 것이 있으면 풀고 가고 싶다. 보기보다 내는 옹졸한 놈이 아니다. 무슨 원한이든지 있으면 내하고 탁 터놓고 이야기해보는 게 어떻겠노? 비가 더 거세게 퍼부어서 그런지 판소라지의 말에 나무 뒤의 형체들은 일체 반응이 없었다. 다시 오른쪽 나무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좀 전에 봤던 어린 소녀의 옷자락이 희미하게 보였다. 판소라지는 그 어린 형체를 보며 가능한 큰 소리로 동료를 불렀다. 듬뿍 듬뿍 듬뿍새 논에서 울고 우리 엄마까지 불렀을 때 어린 여자아이의 옷자락이 스르륵 나무 뒤로 숨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왼쪽 낭떠러지 나무의 해골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갑자기 터진 천둥 소리에 판수라자도 놀랐지만 백년암 스님의 말씀처럼 귀신도 천둥 소리에 놀란 듯 했다. 판수라자는 또 헛기침을 크게 세 번 했다. 우산 위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만 계단의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다. 한동안 그 형체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그 형체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판수라자는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계단을 힘겹게 오르며 판수라자는 번듯 깨달았다. 그래, 맞다. 방금 그놈들이 나를 해고자 않았겠으면 내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요즘 왜 이리 겁쟁이가 됐지? 판수라자는 다시 한번 단전의 힘을 모으고 계단을 올라갔다. 마음을 다스리며 71계단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오금을 저리게 한 해골의 붉은 눈빛은 자꾸 판수라자의 강심장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어젯밤 줄기차게 쏟아지는 빗 속에서 마주쳤던 형체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산을 누가 왜 현관에 가져 놓았는지 곰곰 짚어봤다. 만약 누군가 우산을 가져다 놓지 않았으면 지금쯤 심한 감기에 걸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판수라자는 72번째 계단에 올라서서 아래를 보고 말했다. 내 우산 가져다 준 거는 진짜 고맙대. 어제는 경황이 없어 인사 못했는데 지금 한다. 그때 찬바람이 빗속을 뚫고 세차게 불었다. 장마통의 후덥지근한 바람이 아니고 얼음장처럼 차디찬 바람이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소름이 돋았다. 소름 돋는 피부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판수라자가 말했다. 일하지 말고 서로 맞대면 하는 게 어떻노? 요물이든 귀신이든 다 좋다. 또 차디찬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며 어지러웠다. 판수라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